안녕하세요. 영혼의 송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3월 11일 YG 플러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다. 현재 개무신이 베이비 몬스터는 이제 3월 14일 날 가나가와 이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공연에 이제 4월 20일까지 이제 도입을 하죠. 이미 이제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이제 개별 활동을 4월달 코첼라까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4월달이 좀 종료가 돼야 뭐 향후 추가적인 계획들이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3월달과 4월달에는 뭐 특별한 그런 이슈가 크게 없다. 이제 주가가 참 이 단기죠. 한 보름 정도 되는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6,400원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21.25% 6,400원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좀 단기간 치고는 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주가라는 게 미래의 모멘텀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 이제 기대 이익이죠. 이것을 이제 현재가로 이제 할인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1년 뒤에 뭐 YG 플러스가 이런저런 뭐 모멘텀이 있어서 블랙핑크 뭐 월드 투어 뛰고 뭐 매출액이 뭐 2천억을 넘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200억을 넘길 거야. 뭐 이런 미래 기대 이익이잖아요. 기업이. 미래에 이제 거둘 수 있는 이익. 근데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지금도 1,000억의 가치를 지니지는 않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미래에 1,000억을 벌긴 버는데 지금 이제 한 970억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미래에 현재가 아니고 현재 벌어들이는 뭐 그런 실적이 아니고 미래에 그 기업의 이제 기대 이익 뭐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 기업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벌 거야. 그것을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끌어올린 요인들을 보면 단기간에 이제 뭐 메루카리라든가 일본의 중고거래 사이트 이제 NFT나 뭐 한한령 해제 제가 님들께 한한령 해제는 분명히 안 된다. 그거는 중국식 특별 사회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안 될 거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의 엔터 기업이 중국에 제한 없이 한한령 제한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여서 중국 인민들의 정신 이 부분에 자유를 심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이류돼서 중국 근본인 사회주의, 특별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 중국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한한령을 전면적으로 용납하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뭐 지난번 베이비몬스터가 중국 상해 가서 팬미팅을 하듯이 뭐 이런 일부 숨통은 틔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중국도 이제 이 무역 파트너를 글로벌로 다변화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전면 한한령을 해제한다 이런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되면요
YG 플러스 주가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앨범 판매라든가 이런 굿즈 판매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YG 플러스 주가가 이렇게 5천원대로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부 언론에서 뭐 한한령이다,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체제나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아, 한한령이라는 게 이게 가식적인 거구나. 그리고 메루카리라고 하는 NFT 판매도 그런 사업을 벌일 거야 하는 그 소식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크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그냥 세력들이 잠시 이제 이용을 해먹은 그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좀 다소 보면 요 5,500원에서 이제 5,200원 요 사이가 좀 거래량이 또 며칠 사이에 많아요. 그러면 주가가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물린 물량들이 또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나 빠져나와야지 하는 그런 그 물량들이 이제 좀 누적이 돼 있다. 5,200원에서 이제 5,500원. 만약에 돌파하려면 굉장히 강한 기운으로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뚫고 돌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2%, 3% 이렇게 되면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요. 뭐 10% 이상으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강하게 이 선을 뚫고 5,500원 선을 뚫고 위로 빠져버려야 돼요. 그런 모멘텀이 나와요. 그래서 이 YG 엔터를 볼 때, YG 플러스를 볼 때, 그 삼성전자의 1% 요거에 해당되는 게 한 YG 플러스 10% 정도 된다. 내가 만약 YG 플러스 10% 정도를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1%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돼요. 그만큼 이 YG 플러스는 변동성이 강합니다. 제일 강해요. 엔터 기업 중에 제일 강해요. 최근에 엔터 기업이 좀 약한 거 아시죠? 엔터 기업은 뭉쳐 다녀요. 뭐 막 이렇게 서로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서로 막 주가가 엇갈리는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엔터 섹터에 돈이 들어가면 다 같이 돈이 들어가고요. 빠질 때 다 같이 빠져버려요. YG 플러스가 2.33% 조정을 받았죠. JYP가 어제 9%여서 오늘도 3.83% 조정받으면서 이제 7만원대까지 하락을 해 있고, 하이브가 0.84, YG 엔터가 이제 0.16, SM이 이제 플러스 1.36, SM 혼자서만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네, 전체적으로 엔터 기업에서 약간 최근에 돈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터 섹터가 강할 때는 뭐 3%, 5% 엔터 쪽으로 돈이 그냥 계속 집중해서 몰리고요.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이 미래 기대 이 부분, 그렇죠? 요것 때문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5%는 주가의 변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요 미래의 기대 이익 때문에 지금은 항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 5% 선에서는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모멘텀들이에요?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완전체 복귀 뭐 이런 모멘텀들이죠. 엔터계가 그토록 기다리던 블랙핑크의 완전체, 방탄소년단의 제대 후 완전체 복귀 뭐 이런 그 미래의 기대 모멘텀이 지금 계속 시간을 하루하루 당겨가고 있죠. 이제 대략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전부 가셔야되는 일들이라 분위기는 미리 업된단 말이죠. 뭐 보통 한 5월 말일 정도 되면 뭐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 최대 이
환영 플랜카드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거의 그 전방 지역은 뒤덮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꺼번에 이제 멤버들이 제대를 하기 때문에. 또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가가 그 가장 많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신곡이 나올 때예요. 신곡. 노래 신곡이 나올 때. 만약 블랙핑크가 컴백을 한다 이럴 경우에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가 나오나 유튜브에 100만 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19, 8, 7, 6, 1 카운팅 딱 하면 100만 뷰가 찍혀버려요. 그냥 블랙핑크 방탄소년단의 경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100만 뷰를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어떤 글로벌로 히트를 칠 수 있는 신곡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그대로 치받습니다. 뭐 만원대까지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계속 강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요번에 좀 그 아쉬운 게 있죠. 아쉬운 게 있는데 사실 뭐가 아쉽냐면 로제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노래가 굉장히 아까워요. 저는 이 노래가 이제 굉장히 그 아까운데 왜 아깝겠어요? 굉장히 글로벌로 히트를 쳤는데 프로모션이 제대로 안 됐어요. 로제 아파트를 프로모션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만약에 이 로제 아파트가 블랙핑크가 넷이서 같이 불렀다 이러면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YG 플러스는 뭐 이 7,000원에서 주가가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제 아파트를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고요. 활용이 되겠죠. 아마 나머지 블랙핑크 멤버들도 다 이 노래를 익혀서 어떤 같이 이제 이렇게 무대를 꾸밀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로제 아파트가 이제 글로벌로 히트를 칠 가능성이 기대하기 높습니다. 지금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공연이 거의 5만석 아니겠습니까? 5만석이 이제 뭐 아파트로 들썩들썩이겠죠. 주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특히 뭐 웸블리 구장 뭐 이런 데서 6만 명이 뭐 아파트하고 외치면 뭐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블랙핑크가 낼 신곡, 이 신곡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주가가 움직여요. 블랙핑크가 며칠 날 컴백한다 그러면 그 전에 뭐 하루 이틀부터 막 주가가 그냥 두둑두둑해요. 몇 %씩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님들이 좀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 조정을 주는 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높으면 못 사잖아요. 6,400원 막 7,000원 이렇게 있으면은 비중을 많이 못 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해주면 더 사는 거죠. 보유한 데다 또 사고. 왜? 미래 기대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이런 강한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방이면 어떤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만 3월과 4월 정도는 조금 일정상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오늘 거래량이 얼마예요? 135만 주 아니겠어요? 그죠? 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죽는다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거래량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건을 누가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주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야 YG 플러스 주가가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적어요.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원을 더 주고 비싸게 주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방 물량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주가는 무겁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거래량이 작게 되면. 그래서 135만 주는 채 근래 들여서 가장 적은 거래량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소 이제 몇백만 주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지금 100만 주 단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졌다. 안 쳐다봤다. 그냥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대신에 약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걸 받아주기만 하는 거죠. 내가 더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가격을 매수가에 걸어도 체결이 될 거야. 이러니까 조급하게 사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거 못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5원 더 비싸게 더 주고 사는 거예요. 막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터지면 그냥 뭐 대중도 인식을 해갖고 이 주식을 내가 지금 빨리 5원이라도 비싸게 주고 내가 6,400원이라도 사야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먹을 거야. 이런 인식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적을 때는 전부 다 매수가에다 쌓아버립니다. 그냥 매수가만 낮아지면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죠. 능동적이 안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YG 플러스는 거래량이 뭐 평상시에 이렇게 작다가도 어떤 이슈가 터지면 막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면 거의 10% 이상 변동이 되거든요. 아, 나 10%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느 날 그냥 플러스로 확 바뀌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 2% 수익 나면 그때 다 잘라버리죠. 우리 보통 개인들이. 그래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가 조정 줄 때 차분하게 이렇게 매집해 들어가면 되는데, 예, 매집해서 쌓아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꼭 이 높은 가격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가격 조정 줄 때마다, 이렇게 조정 줄 때마다, 그냥 또 사놓고, 예, 조정 줄 때마다, 어차피 3월달, 4월달 큰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죠? 4월 이후에 가동이 될 거니까. 물론 그 가운데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음악산업이니까 뭐, 갑작스레 뭐가 나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20% 이상 끌어당기는 뭐 그런 이슈가 터질지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요. 지금 대략 진행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봐서 베이비몬스터가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일본 공연 스케줄이 지금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꽉 차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그 싱가포르 가기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컴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소식은 나올 수가 있겠는데 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4월달까지 개별 멤버들이 코첼라 가고 하니까 특별한 일정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특별한 일을 만들기 어렵고 지금 9월달 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공개가 됐고 나머지 이제 빈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남미 쪽이나 아시아 투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지금 전문 애널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YG엔터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낼 거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전문 애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스트레이키즈, 빅뱅, 또 세븐틴, 블랙핑크 이런 월드 투어, 트와이스 이런 월드 투어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뭐 구장 스타디움급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국 몇 회차 뭐 그 가격 그냥 콘서트 가격 딱 치면은 대략 뭐 매출액 얼마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굿즈 판매하고 뭐 이런 뭐 가격 대략 나오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을 올릴 거다. 영업이익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런 게 이미 전문 애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선반영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건 예측치죠.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 미래의 그런 기대 이익들을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지난번 실적 가지고서는 절대 YG엔터도 6만 원 단위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그 정도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버는데 뭐 주가가 어떻게 6만 원대까지 올라요. 다 미래의 기대 이익을 미리 담겨온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 부분을 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적을 때는 오늘 더 비싸게 주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진다. 어쨌든 거래량이 폭증을 해야, 뭐 1,000만 주 이상 이렇게 폭증을 해야, 하락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되죠. 우상향할 때, 주가가 바닥에서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종목들을 전부 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아침부터 한 1시간 뭐 매달려가지고 그거 2, 3% 먹으려고 그냥 거기서 트레이딩 하고 마는 거예요. 거래량 집중되는. 왜? 전부 다 몰려가지고 살려고 하니까는 비싼지 싼지 이거 분간을 못하고 그냥 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테마주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이 좀 적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월봉 자체를 보면 이제 한 5,000원 선 현재 이 부분은 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소 이제 거래가 이쪽 부근에서 5,500원 사이 여기서 이제 누적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좀 누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할 때는 굉장히 그 강한 추세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제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 돼. 지금 여전히 뭐 62평 또 122평 201평 전부 다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뭐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블랙핑크가 완전체 컴백할 때까지는 한 5,000원 선 이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한 번 정도 게임을 벌여볼 에너지가 있다. 근데 만약 주가가 뭐 여기서 폭락을 해갖고 4,000원, 3,000원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끌어올리기는 대단히 힘들고요. 한 5,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잘하면 모든 투자자들에게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마지노선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5,000원 선 정도 되는 그 위치예요. 물론 뭐 1,000원 정도 올라서 6,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그 블랙핑크 컴백을 맞이한다 이러면 더 좋은 일이죠. 이쪽에서는 더 땡기기가 쉬우니까요. 네, 만에 하나 주가가 뭐 어떤 기화로 인해서 한 4월 달까지 6,000원 선 이걸 회복해 준다 그러면 6,000원 초반이 이제 하이브나 BNX가 그 신주와 구주를 받은 가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00원 정도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주가는 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뭐 어렵죠. 근데 이제 참 제가 지금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광고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대로 안 된다. 지금 엔터 기업에서 하고 싶어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 이거 늘리는 거 마음대로 안 돼요. 콘서트 규모 늘리는 거 이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 광고 수주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마음대로 안 돼요.
광고 수주 잘 된다? 그러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막 글로벌로 넘사벽으로 넘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냥 광고하려고 아주 목을 매죠. 그 전제 조건이 글로벌 팬덤 아니겠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유튜브 구독자 수 늘어나려고 그러면 물론 노래도 좋아야 되죠. 첫째 노래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콘서트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팬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요 세 가지만 보면 지금 아이돌 그룹이 어느 정도 상황인 건. 그러니까 지금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가 아레나급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1만에서 2만 사이. 요 정도.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수는 뭐 870만 정도? 그 정도.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광고 수죠? 가끔가다, 예, 깜깜이는 아니에요. LG 생활건강 S&P, 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뭐, 이런 광고들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 베이비몬스터 이 멤버 중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멤버가 파리타예요. 태국 출신의 파리타는. 파리타가 참 이쁜데, 그래서 파리타가 향후 이제 광고계에서 그 어떤 그 역할을 맡게 될지 굉장히 그 관심이 지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파리타 정말 이쁘죠. 예, 노래도 굉장히 잘 불러요. 노래도 굉장히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아, 파리타도 인기가 그 대단히 많죠. 그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른 모습이에요. 저 색다른 모습인데 예, 공연 중의 모습이기도 하고 참 이뻐요. 우리 파리타가 이쁜데 또 이런 모습은 또 별다른 모습이에요. 참 원래 이 사진이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 소녀시대 유나 닮았다. 유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유나 닮았다. 이런 그 의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에서는 얼굴을 내세울 때는 이제 이 로라하고 파리타가 이제 앞서서 파리타는 뭐 지금 국내 아이돌 그룹 중에 이 미모로는 이제 상위 랭크가 될 정도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광고계에서 그 어떻게 주목하는지 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들이잖아요. 이미 이제 뭐 공항 이 출국이나 귀국할 때 보면 이제 거의 그 럭셔리 제품들을 이제 다 착용을 하고 뭐 또 각종 이제 동영상 이런 걸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옷들을 이제 착용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 럭셔리 업계하고 이제 글로벌 패션 업계에서 과연 이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를 그냥 놔둘 것인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 국내 브랜드가 아니고요. 글로벌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에서 핸들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블랙핑크처럼. 그래야 그 팬들이 이제 굉장히 그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거의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뭐 국내 작은 회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글로벌로 이제 럭셔리한 제품의 광고가 언제 수주가 될런지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디다스는 뭐 열심히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뭐 아디다스는 그만큼 이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괴물신인 때문에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멤버 중에 이제 핵심 멤버가 바로 우리 어여쁜 그 파리타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YG 플러스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냥 차분하게 조정 주면 사둬라. 만약에 뭐 이렇게 4,500원 뭐 이렇게 떨어져서 조정 주면 그냥 계속 있는 돈으로 조금씩 사두시면 이 다른 거보다는 그냥 한두 방이에요. 이 저기 YG 플러스는 그냥 한두 방이에요. 한두 방. 뭐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그냥 한 방 쭉 하면 그냥 그대로 구자에 뭐 플러스 몇십 퍼센트 이렇게 생기는 종목이라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 YG엔터 트레이딩하고 달라요. YG엔터는 뭐 변동을 주면 얼마 안 주죠. 뭐 6만 원이 오르면 뭐 거기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큰 변동을 안 줘요. 근데 와플은 뭐 6,400원도 갔다, 5,000원도 갔다, 4,000원도 갔다, 뭐 순식간에 막 7,000원도 갔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단타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인데 예, 지금 정도 5,000원 정도 가격에서 이 조정받는 부분은 충분히 매집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뭐 주가가 다시 3,000원대로 내려가거나 이런 경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주가가 내릴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내릴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수급이 안 좋아서 오늘처럼 주가 조정을 받으면 개별 종목도 내려갈 때가 있고 개별 종목이 다 나빠서 내려갈 때도 있어요. 뭐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한안령이라든가 뭐 메루카리, NFT라든가 이런 걸로 주가를 띄워가지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62평과 이격이 이제 너무 세지면 이 이격을 메꿀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예.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예. 단기간에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과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모멘텀이 있을 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내려옵니다. 잠시 반등 줬다 다시 61평 돌파를 못해요. 예, 횡보 줬다 다시 꺾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 큰 틀에서 이 장기 이평선들을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안 돼요. 하락할 때는 이 부분이 안 돼요.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지금은 그런 기운에 있다. 이 하락 구간이 아니고 지금은 상승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시 주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열어두시고요. 만에 하나 이 5,000원 이하로 이제 주가가 좀 밀려서 조정을 준다. 이러면 예, 잘 매집 사서 모아가는 거죠. 예, 매집 가능. 주가 조정 심하다. 예,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가능합니다. 주가 조정 심하다. 아이고, 나 이거 뭐 잠깐 해먹고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좋은 모멘텀들은 올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3월달, 4월달, 5월달 이제부터 다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라건대 올해 좀 주가가 좀 이렇게 빛을 봐서 그동안 YG 플러스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좀 다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5,000원 이하에서는 주가 조정 심하다.
매집이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 이어질 그 강한 모멘텀에 또 좋은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3월과 4월에는 특별한 일정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뭐 YG엔터에서 어떤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일정 잡힌 걸로는 베이비몬스터나 블랙핑크가 특별한 일정을 지금 발표하기가 4월 달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요게 지나봐야 이제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라든가 개물신 베이비몬스터의 그 컴백 뭐 이런 그 소식들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YG 플러스는 2.33% 조정을 받으면서 5,040원, 오늘 장중에 5,000원을 살포시 이탈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겪었었는데 뭐 잘 5,000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블랙핑크가 컴백하는 그 전까지 5,000원 정도는 잘 유지하면서 좀 주가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